고민이 있습니다. 긴글주의. 최근 여러모로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이때까지 써본 일들을 나열합니다. 아직 아기는 없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한번 긴 글이나 읽어보시고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에 오타가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도 양해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탁구채. 와이프가 탁구 한다길래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나랑 같이 하기 신경 쓰인다고 하고 직장 여동료랑 한다고 함. 몇 번 하더니 20만원 넘는 탁구채를 사왔음. 그래서 왜 말도 없이 사냐고 하니 단체로 사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샀다고 함. 그리고 나도 같이 등록하자고 하니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함. 그래서 나는 다른 탁구 교실 혼자 등록함. 근데 탁구채 내 것도 사자고 하니 자기 걸로 칠하면서 오래 하지도 않을 건데 왜 사냐고 함. 난 남자채랑 여자채랑 다르다고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줌. 그래서 3개월 동안 탁구채 없이 탁구장에는 아무거나 치고 계속 탁구 치는 걸 증명한 뒤에 그제서야 돈을 줌. 참고로 돈 관리 중 부가적인 지출은 와이프가. 지금도 와이프는 내가 탁구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따라서 탁구한 거 아니냐고 함. 임신 준비. 나보고 장모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애 키울 준비가 되었냐고 질문함. 그럼 나는 잘해줄게 열심히 할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아내는 아기도 안 낳았는데 아기 낳으면 다 해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제가 피곤해서 거실에서 잘 때 강제로 침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 깨울 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기가 위급한 상태여도 이렇게 잘 거냐고 구박함. 세 번째, 같은 직장인. 점심 이제 같이 먹자고 해도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본인이 처음 본청에 왔을 때 나는 배우자와 점심을 같이 시간 보내고 점심 같이 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생기니 난 안중에도 없음. 허나 본인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 잘 먹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본청, 뭐 구청 뭐 이런 데네요. 시청, 구청 와서는 남편이랑 같이 점심 먹고 시간 배운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 생기니까 아는 사람이랑만 점심을 먹는다. 그래서 나는 서운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지인 결혼식장 와이프랑 같이 가면 난 안중에도 없이 와이프는 지인 들고 다님. 결국 나는 혼자 돌아다니고 나를 만난 지인들은 나보고 혼자 왔냐고 함. 어쩔 때 와이프가 반대편에서 나를 보고 사람 지나가니 걸고 친다고 피키라고. 일이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인사 담당자 만나서 와이프 힘든 걸 이야기하고 와이프 설득해서 결국 서로 대화 끝에 다른 곳으로 인사 나서 잘 지내는데 나보고 고맙다는 소리 하지 않은. 힘써줬다 이거지. 네 번째, 네이버 지도로 길 찾다가 10번 잘못해도 한두 번 못 찾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보고 공간 능력 없다고 함. 그럼 새로운 길 내비도 못 보고 운전도 못해야 하나. 그런 일은 없음. 다섯 번째, 신뢰가 없음. 본인이 내 패딩을 입고 내 패딩 옷 속에 내가 나의 차키가 있다고 해도 와이프는 차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맡기지. 같이 손잡고 가는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고 이 길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길이 맞을 때도 있는데 길이 맞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본인은 다른 길로 가야 한 것 같다고 함. 심지어 같이 간 2층 백화점 화장실도 같이 갔다가 1층 내려가는 길도 아니라고 손을 끄는. 심지어 처음 가는 카페도 옆문으로 가든 정문으로 가든 들어가면 되는데 걸어갈 때 여기가 아닌데 함. 막상 가니 옆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정문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답답했다면서 토로함. 근데 본인도 초행길이. 여섯 번째, 내가 피곤하면 소파에 잘 때도 있는데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서 소파에 자는 저를 강제로 깨웁니다. 그러면 자다 일어났으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보고 의지가 없고 침대에서 앉아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 소파에 설치한 전기장판도 끄. 일곱 번째, 지인들이랑 만났을 때 항상 내 잘못한 거를 말하면서 웃고 즐기길래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다며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구분을 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아예 와이프는 짜증이 났는지 안 만난다고 함.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같이 밥 먹고 난 뒤 불편했지가 아니고
나보고 오히려 왜 말이 없냐, 왜 구석에 숨어 있냐고 뭐라고 함.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내가 불편한 거 모르냐고 하니 그럼 아무도 초대 안 한다고 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픈 거 나는 다 들어주는데 내가 하고픈 것은 싫다고 툴툴거림. 여덟 번째. 제 감정을 무시함. 무엇인가 내가 배우자에게 기분 나쁜 게 있어 말을 해도 오히려 와이프는 나에게 당신 예민한 거 아니냐면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다 안 그러는데 내가 특이하고 문제라고 함. 오히려 본인이 기분 나빴으니 풀어달라고 함. 아홉 번째. 본인이 제주도 교육대 금요일에 끝나서 나도 연가 쓰고 가서 렌트카 빌리고 데리러 가서 놀다 옴. 그 뒤로 나도 비슷한 제주도 교육대 와이프에게 올 수 있냐고 하니 연가 썼다고 말하지 않은. 열 번째. 식당 가서 셀프바 있으면 어쩔 땐 내가 여섯 일곱 번 가도 상대는 꼼짝을 안 함. 그래서 왜 안 갔냐고 물었더니 같지 않냐고 반문함. 일어난 것은 화장실 가려고 한 것. 그리고 뭘 셀프바나 뭘 식당 가서 부탁하면 저를 한동안 째려보고 가죠. 향후 물어보니 그런 것들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쪼잔하냐고 함. 열한 번째. 그리고 오빠라고 안 부르. 와이프는 연하인데도 처음에 안 불러도 신경 안 썼는데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이름을 부름. 그래서 나중에 누나를 통해 들은 것은 왜 이름을 부르지? 부모님이 의아했다고 함. 친정에서는 신경 안 씀. 생각해보니 오빠라고 부르는 다른 동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한 듯. 열두 번째. 성관계를 싫어함. 어쩔 때 심지어 빨래 건조해야 한다고 거부함. 맨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생각하라고 해서 속공합이 맞지 않은. 열세 번째. 같은 직장인이 주위에서 보도자료에 내가 나오거나 그러면 지인이 와이프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나와 관련된 말을 와이프에게 전달하니 와이프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불편하다고 함. 그래서 내가 전출할까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함. 열네 번째.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실 들어가고 수면 마취하고 하는 건데 진료 보러 같이 간 병원에서 오늘 수술해야 된다는데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면 마취하고 하면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면 나의 신체에 대한 안부보다 본인이 기다려야 하는 것을 짜증을 낸다면 어떨 것 같아? 그것도 작년 한 번, 올해 한 번. 작년에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길래 내가 풀어줌. 결국에 백화점 갔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백화점이 닫음. 원래 백화점 가려고 함. 이번엔 저번 생각나서 기다리지 말고 백화점 가라고 함. 진짜 피 뽑고 다시 내려오니 안에 있던 자리에 가고 없음. 수술하고 수면 마취 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내는 그것도 기다리기 싫어서 전화 세 통함. 결국 진동소리에 깨서 어지럽다고 해도 언제 오냐 얼마나 걸리냐고만 물음. 운전은 내가 해서 감. 집에서 병원까지 1시간 반 거리.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녀와 똑같이 다툼. 나는 왜 괜찮냐고 안 묻냐.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면 마취하고 하면 신경 안 쓰이냐. 아내는 나보고 내가 아프면 자주 병원을 가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안 물었대. 근데 그렇다고 아프니까 병원을 간 거고 갈 때마다 수술하고 수면 마취하는 건 아닌데 결국 엎드려 절받기로 괜찮아? 답변받음. 하는 이야기가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본인이었으면 수술을 안 했다. 본인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마취 하는데 왜 그건 왜 신경 안 쓰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데 좀 기분이 그래. 난 항상 아내 병원 갈 때 건강검진 산부인과 등등 나 연차 내고 따라가 주거든. 근데 난 혼자 건강검진 주로 혼자 다니고 근데 본인의 엄마 아빠가 간단한 수술했다 하더라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걸로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풀리긴 했는데 참 그 이후로 바라보는 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배우자가 맞나 싶기도 하고 생각이 확장이 되어 그 이후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아내가 나를 걱정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 난 엄청나게 충격이었고 지금도 충격이야. 예전 생각하면 3시간 거리를 태우러 갔는데 좀 쉬고 싶다고 해도 본인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짜증은 내더라고. 이런 거 외에 하나하나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 뒤로 전 낯설어요. 아내가 그리고 향후 고쳐진다고 했으나 주위 동료에게 그때 상황을 적었는데 그 사람도 기다리는 게 짜증났겠다고 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함. 이제는 그의 이야기만 하면 짜증내. 와, 씨. 읽는데 힘들었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주 현명한 댓글이 있겠죠. 왜 같이 살아? 전체적인 11가지? 11가지 맞나요? 이거 몇 가지야 이거? 14가지.
14가지를 다 보니까 왜 같이 살아? 가 답이 나왔네. 왜 같이 살아? 인지를 못했어요. 결혼 왜 함? 할 때 못 느꼈어요. 그냥 님을 남자로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만약 어디선가 님을 존중해주고 남자로 대해준 여자를 만나면 님은 100% 흘릴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위험할 것 같은데 남편 안 사랑하는데 왜 결혼했어? 아내가 너무하네. 최소한의 신의가 없다. 애 낳을 거면 적어도 관계회복은 하고 나왔으면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거요. 막 안 좋아하는 건가 이게? 너 노예야? 백화점 에피소드 익숙한데 전에 글 올린 적 있어? 그때도 아내 다 없다고 다들 이혼하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어? 증거 수집하고 이혼 소송해. 이 정도면 이혼 숙녀 캠프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맞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네가 징징인 거 맞는 거 같은데 부인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개인주의네. 왜 같이 살지? 사랑이 없네. 10번 14번 정털이네.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세요. 아내가 이혼에 반대한다면 그저 재산 분할이나 유자료에 유리하고 싶어서일 뿐. 결혼 생활이나 쓰녀에게 미련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결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치신 것 같네요. 여자는 한결같아 보이고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끝까지 님이 모든 걸 참아내고 떠맡을 자신이 없으면 생각 많이 해보셔야 할 듯. 결혼 왜 하셨어요? 피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죽방이 마렵네. 한쪽이 너무 당연한 듯 배려가 없어요. 와이프가 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어 보여요. 많이 어린가요? 아주 철부른 아이 같았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애는 낳지 마라. 형 지옥일 듯. 이거 내가 한 행동들인데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인간적으로도. 11째 아내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사랑이 없는 지독한 이기주의자 같은데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도 없다. 애 없으면 그냥 갈라서 너를 그냥 호구로 보는 듯한데 이걸 쓰면서 마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을 듯. 아이가 없으면 빨리 헤어져. 애 생기면 안 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답게 살자. 근데 님도 좀 징징이 눈치 없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절대 저렇게 태도 안 해요. 다 떠나서 여자가 사랑 안 하는 거 맞죠? 이혼 왜 안 해요? 이혼 안 하고 아니까 옆에서 저렇게 막대하는 거지. 결혼했지만 내 남편인 거 알리고 싶지 않은 느낌.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몰랐으면 하는 느낌이랄까.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헤어지자고 하면 맨몸으로 쫓겨날 듯. 그냥 따라다녀서 결혼해준 느낌이지. 대접받고 살고 싶어서. 맞아, 딱 이 느낌. 부끄러운 건가 숨기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내일 죽어도 안 올 것 같은데. 왜 결혼함? 연애 얼마나 함? 님 진직이 절대 아닙니다. 원인은 모르겠으나 님이 잘못된 여성을 선택하셨네요. 오히려 와이프분이 굉장히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네요. 혼자 소파에 자는 것조차 허락 안 하면서 섹스를 싫어한다니. 좋은 반려자 아닙니다. 저는 헤어지시는 거 권유드려요. 사랑 특히 남성은 외로움을 더 많이 타기에 사랑 에너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애정 없어 보이고 님이 죽도록 매달려서 결혼한 거에 좀 심한데 다른 건 몰라도 호칭이 그러면 그렇지 않음? 배우자가 아니라 지인이어도 저렇게 하면 손절입니다. 대체 어떻게 결혼하신 건가요?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변한 게 아니고서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관계인데요. 아마도 저 정도의 바가지라면 장모님한테 대물림 돼서 왔을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인지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예 애정이 안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거 보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듯. 진짜 궁금한데 왜 같이 살아요? 성향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예의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 싫어하는 수준인데 그냥 심심하거나 필요할 때 있었으면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아닌 듯한데요. 다 맞춰주고 계시잖아요. 제주도도 내가 와 있을 때 네가 오는 건 내가 더 놀고 싶고 심심하니까 오케이. 내가 널 위해 내 연차 써가면서 가는 건 굳이. 내가 널 위해서 왜 그래. 마인드 아닌가요?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배우자 아프면 걱정이라도 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 아닐까요? 친구도 아프다 하면 걱정하는데 가족인데 혹시 외모 차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매달려서 결혼하셨어요?
진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네요. 사이코패스는 아닌가 의심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는데 안전 이별하세요. 윗분들 말대로 가스라이팅해서 헤어져도 곱게 못 헤어지고 맨몸으로 나오거나 회사에서 평판 개쓰레기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종주 만드는 결혼 생활하세요. 그냥 남편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는 걸 너무 약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혹시 본인이 아주 자잘한 실수라도 실수가 좀 작고 묻은 편이라 와이프는 똑 부러지는데 예민한 편이? 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 추천. 네. 이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